서울 중심부의 랜드마크인 앰퍼샌드 호텔의 그랜드 볼룸. 천장 가득 쏟아지는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빛 아래 수천 송이의 하얀 장미가 은은한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스텔라 그룹의 젊은 총수 한지윤의 결혼식이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가와 평범한 배경의 한 여자의 결합은 그 자체로 세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언론은 현대판 신데렐라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고, 하객들은 그 화려함에 감탄하며 연신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한지윤의 입에서 윤재희라는 이름이 불리는 순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두 사람 사이에 모든 가식과 거짓말이 산산조각나고 차갑고 날카로운 진실만이 남았다. 제이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펴고 지윤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한 백설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IT 업계에 보이지 않는 여제 헬레나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소음의 한가운데서 한지윤은 마치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입계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그의 깊고 차가운 눈동자까지는 닿지 않았다. 마치 잘 닦인 흑요석처럼 감정이 없는 그의 눈빛은 이 모든 것이 그저 비즈니스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웅변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오늘부터 그의 아내가 될 여자, 백설아라는 이름의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최고급 실크로 만들어진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 화려함은 오히려 그녀의 평범함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들 뿐이었다. 지윤의 머릿속은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기묘한 경외감이 뒤섞여 폭발할 것 같았다.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세상에서 가장 어수룩하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사실은 자신과 동등하거나 어쩌면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경쟁자였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약간 주눅든 어깨, 어색하게 맞잡은 두 손, 그리고 군중의 시선에 어쩔 줄 몰라 하는 불안한 눈빛. 지윤이 보기에 그녀는 모든 면에서 단순함 그 자체였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그녀를 선택한 이유였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복잡한 체스판이라고 여겼다. 야심으로 가득 찬 재벌가의 딸들, 속내를 알 수 없는 연예인들 사이에서 그는 가장 쉽고 안전한 길을 택했다. 배경도 평범하고 욕심도 없어 보이는 백설아. 그녀라면 자신의 일에 전혀 방해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이 경영자로서의 이미지를 완성시킨다는 고리타분한 이유로 결혼을 재촉해온 할아버지의 성화에 마지못해 내린 결정이었다. 대체 왜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는 짐승처럼 낮게 깔렸다. 제이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작고 떨리지 않았다. 명확하고 힘이 있었으며 논리 정연했다. 2달 전, 제 회사 솔스티스테크의 자율주행 핵심 기술이 도난당했습니다. 외부 해킹이 아니었어요. 내부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아주 정교한 방식의 내부 유출이었죠. 유출된 데이터의 흔적은 단 한 곳, 스텔라 그룹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당신 회사의 심장부에 제 기술을 훔쳐간 쥐새끼가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 쥐새끼를 잡기 위해 이곳에 온 겁니다. 그리고 한지윤 씨, 당신의 아내가 되는 것이 그 쥐새끼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한 통신사의 사장이 아첨 섞인 목소리로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회장님, 신부님이 정말 미인이십니다. 스텔라 그룹의 품격에 어울리는 분을 찾으셨군요. 지윤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까닥이며 대답했다. 과찬이십니다. 그의 시선이 잠시 설에게 향했다. 그녀는 그 칭찬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지윤의 눈에는 그녀가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저 자리를 채우기 위한 장기말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옳았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그의 삶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었다. 그저 그림자처럼 조용히 존재할 것이었다. 그것이 그가 원했던 바였다. 지윤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설명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겪고 있던 모든 위기 상황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제네시스 AI의 실패, 그리고 이어지는 적대적 M&A 시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큰 그림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순간 백설아의 가면을 쓴 윤재희의 머릿속은 초고속 컴퓨터처럼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불안한 척 바닥을 향한 그녀의 눈은 그 찰나의 순간에도 주변의 모든 것을 스캔하고 있었다. 방금 지윤에게 아첨하던 통신사 사장의 넥타이핀에 달린 작은 로고. 저 멀리서 자신들을 경멸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스텔라 그룹의 부회장 박현태의 표정. 그리고 웨딩홀의 보안 카메라 위치와 사각지대까지. 그녀의 모든 행동은 완벽하게 계산된 연기였다. 사람들은 연약하고 어수룩한 상대에게는 경계심을 풀기 마련이다. 그리고 윤재희는 그 점을 최대한 이용할 생각이었다. 박현태 부회장, 이군, 지윤이 말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신에 찬 단언이었다. 제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정황이 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그가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를 통해 오리온 캐피탈로부터 자금을 받은 흔적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익명으로 제보를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보안망은 생각보다 훨씬 더 철저했어요. 한 달 전, 그녀가 비밀리에 이끌고 있는 IT 기업 솔스티스테크의 핵심 자율주행 기술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출된 데이터의 파편은 단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 기업 스텔라 그룹이었다.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내부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한 매우 정교하고 계획적인 유출이었다. 솔스티스테크의 회장 헬레나라는 이름 외에는 모든 것이 베일에 쌓인 그녀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사업적 손실을 넘어선 선전포고와도 같았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감정이 이성을 앞서서는 안 되는 순간이었다. 한지우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그녀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CEO로서의 냉철한 이성이 그의 행동을 제지했다. 이 상황에서 윤재희는 그를 기만한 적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박현태라는 공동의 적을 가진 유일한 동맹이기도 했다. 그녀의 기술력, 정보력, 그리고 자금력, 그것이 이 절망적인 전쟁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다.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 그것은 바로 스텔라 그룹의 회장 한지윤의 아내가 되는 것이었다. 마침 한 회장이 손자 며느리감을 수소문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이력과 배경을 평범한 고아 출신 백설아로 완벽하게 위조하여 접근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스텔라 그룹의 심장부에 잠입하여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자신의 기술을 지키는 것. 지윤은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떴다. 좋아, 일단 당신을 믿지. 아니, 당신의 목적을 믿어주지. 지금부터 우리는 동맹이다. 하지만 명심해. 이 일이 끝나면 우리 사이의 문제도 반드시 매듭 지을 거야. 제희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동의합니다. 지금은 사적인 감정보다 스텔라 그룹의 생존이 우선이니까요.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새롭게 정립되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닌 두 거대 기업의 CEO가 맺은 비밀스럽고 위험한 전략적 동맹. 길고 지루한 연회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끝이 났다. 하객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웨딩홀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지우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먼저 걸음을 옮겼다. 제이는 무거운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그의 뒤를 종종 걸음으로 따라갔다. 주차장으로 가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없었다. 롤스로이스의 뒷좌석에 나란히 앉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이 존재하는 듯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이 화려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들은 즉시 회의에 들어갔다.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순식간에 최첨단 전략 회의실로 변했다. 제이는 자신의 노트북을 거실의 대형 스크린과 연결했다. 그녀가 몇 번의 키를 입력하자 화면에는 스텔라 그룹의 내부 네트워크 구조도와 실시간 주식 거래 현황, 그리고 박현태와 관련된 모든 정보망이 복잡하게 떠올랐다. 지우는 그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진 정보보다 훨씬 더 깊고 정밀했다. 그녀는 이미 스텔라의 모든 것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제이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쳐다보았다. 낯선 화장, 낯선 드레스, 그리고 백설아라는 낯선 이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앞으로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긴 싸움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의 감정은 철저히 봉인되었다. 한지훈이라는 남자는 그저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노력했다. 그녀의 마음은 오직 진실을 향한 냉철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박현태는 스위스 취리히의 바그너 프라이빗 뱅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은 전 세계의 부호들이 검은 돈을 세탁하는 창구로 유명하죠. 보안이 철저해서 외부에서는 절대 뚫을 수 없어요. 지훈이 물었다. 그럼 방법이 없는 건가? 제이의 입가에 자신만만한 미소가 떠올랐다. 외부에서는요. 하지만 내부에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녀는 화면에 한 남자의 사진을 띄웠다. 이 사람은 마커스 밀러, 바그너 뱅크의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입니다. 유능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바로 온라인 포커 중독입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설명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가상의 인물로 그에게 접근해 온라인 포커를 함께 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돈을 모두 따줬죠. 빚에 시달리던 그는 제가 제안한 쉬운 아르바이트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우는 그녀를 흘끗 보았다. 창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무언가에 지친 듯 처량해 보였다. 그는 그녀가 이 상황을 힘들어한다고 생각했다. 재벌가의 시집온 평범한 여자에게 이 모든 것은 버겁고 두려울 것이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다. 동정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일 뿐이었다. 그저 이 결혼이 최대한 조용히,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깊은 고독이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모든 관계를 이용하려 드는 이 비정한 세상에서 그는 진정한 관계를 포기한 지 오래였다. 그에게 백서라는 그저 삶의 일부를 채워주는 무해한 도구일 뿐이었다. 지우는 그녀의 치밀함에 혀를 내둘렀다. 그녀는 단순히 해킹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의 심리를 파고들어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인 사람을 공략하고 있었다. 제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밀러가 오늘 새벽 은행 데이터베이스에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하면서 3분간 원격 접속 포트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80초. 지우는 숨을 죽인 채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이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한 기업의 운명이 이제 그녀의 손가락 끝에 달려 있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화면에 수많은 데이터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제희의 눈은 그 데이터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쫓아갔다. 1분, 2분, 시간은 흐르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았다. 지은의 손에 땀이 차기 시작했다. 그때 그녀가 샴페인 잔을 들다가 살짝 비틀거렸다. 금빛 액체가 그녀의 드레스 자락에 몇 방울 떨어졌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하얀 장갑으로 얼룩을 닦아내려 애썼다. 그 모습은 그야말로 서투름의 극치였다. 지우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표정을 갈무리하고 손수건을 꺼내 건넸다. 조심 좀 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온기도 실려있지 않았다. 그저 사실을 지적하는 듯한 무미건조한 톤이었다. 죄송해요. 제희는 고개를 숙인 채 사과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박현태 부회장의 데이터가 처리되고 있었다. 박현태, 58세. 스텔라 그룹의 2인자. 한지윤의 아버지 시절부터 회사에 몸담아온 인물. 야심가이며 최근 해외 투자자들과의 접촉이 잦다는 보고가 있음. 그는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를 올가미에 씌울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다. 카운트다운이 10초를 남긴 순간 제희의 눈이 빛났다. 찾았어. 그녀는 제네시스라는 이름으로 위장된 폴더 안에 숨겨져 있던 암호화된 거래 파일을 발견했다. 박현태의 교활함이 돋보이는 위장이었다. 그녀는 즉시 다운로드를 시작했다. 남은 시간 3초, 2초. 다운로드 완료 메시지가 뜨는 순간 원격 접속 포트가 닫혔다. 완벽한 성공이었다. 파일 안에는 박현태가 지난 6개월간 오리온으로부터 컨설팅 비용으로 위장된 거액의 자금을 받아온 모든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빼도 박도 못할 스모킹 건이었다. 차는 한남동의 언덕 위에 위치한 최고급 펜트하우스 앞에 멈춰 섰다. 통유리로 된 건물 외벽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지훈의 개인적인 공간이자 이제부터 그녀가 살아야 할 감옥이자 전쟁터였다. 내 서재와 침실은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지훈이 던진 첫 마디였다. 그의 목소리는 업무를 지시하는 상사처럼 냉정했다. 그는 집안일을 도와줄 도우미와 그녀가 머물 방을 손짓으로 가리켰다. 마치 호텔 직원이 손님에게 방을 안내하는 듯한 태도였다. 저쪽이 당신 방이야. 필요한 게 있으면 비서에게 연락하고. 그의 말에는 아내에 대한 어떠한 배려나 감정도 없었다. 그저 함께 살게 된 타인에 대한 최소한의 통보일 뿐이었다. 제희는 순종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침실로 사라졌다. 육중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쾅!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선언처럼 들렸다. 혼자 남은 제이는 천천히 거실을 둘러보았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인테리어, 값비싼 예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지만 공간 전체에는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고 차갑고 공허했다. 한지훈이라는 남자를 그대로 빼닮은 공간이었다. 주주총회 날이 밝았다. 박현태 부회장은 승리를 확신하며 의장석에 앉았다. 그의 편에 선 이사들과 오리온 캐피탈의 대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이 상정되고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바로 그 순간 한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등 뒤에는 김민석 실장이 묵묵히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배정된 방으로 들어갔다. 지훈의 침실만큼은 아니었지만 역시나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을 끈 것은 가구가 아니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걷고 밖을 내다보았다. 이 높이에서는 주변의 모든 통신망을 파악하기에 최적이었다. 제희는 핸드백에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USB 스틱을 꺼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저장 장치였지만 그 안에는 솔스티스 테크의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해킹 툴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방 안의 스마트 TV 뒤편에 있는 USB 포트에 그것을 조심스럽게 꽂았다. 몇 초 후 그녀의 손목에 찬 시계 화면에 작은 녹색 불이 들어왔다. 연결 완료. 네트워크 스캔 시작. 이제 이 집안의 모든 디지털 기계는 그녀의 감시망 안에 들어왔다. 한지윤의 개인 컴퓨터, 스마트폰, 심지어 인공지능 스피커까지. 잠깐, 의장, 투표에 앞서 주주 여러분께 반드시 보여드려야 할 영상이 있습니다. 박현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한 후회장, 지금 무슨 짓인가 의사 진행을 방해하지 마시오 하지만 지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스크린에 영상을 재생시켰다. 영상에는 스위스 바그너 프라이빗 뱅크의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박현태의 비밀 계좌에서 오리온 캐피탈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수백억 원의 자금 내역. 그리고 그 영상의 마지막에는 헬레나의 이름으로 남겨진 메시지가 있었다. 정의는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 그녀는 다시 순진하고 겁먹은 백설아의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침대에 걸터앉아 지친 듯 한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저 하나의 미끼였다. 그녀의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장내는 벌집을 쑤신 듯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박현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조작이야, 저건 다 거짓이야, 그는 소리쳤지만 이미 텅 빈 메아리일 뿐이었다. 지윤의 옆에 앉아있던 김 실장이 조용히 보안팀에게 손짓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현태와 그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오리온 캐피탈의 대표는 굳은 얼굴로 황급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스텔라 그룹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같은 시각 지우는 서재에서 밀린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결혼이라는 거사를 치렀다는 사실을 잊으려는 듯 일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문득 오늘 낮에 있었던 백설아의 서툰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샴페인을 쏟고 당황하던 모습, 사람들의 시선에 어쩔 줄 몰라 하던 모습. 그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이지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여자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삶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고, 그저 그림자처럼 조용히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것이 그가 원했던 바였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장. 지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때 그의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백설에게서 온 문자였다. 저녁 식사 준비해 놓을게요. 오늘은 일찍 들어오세요. 지우는 그 문자를 보며 복잡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와 그녀에게는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전쟁이 남아있었다. 같은 시각, 다른 방에서 제이는 눈을 감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확보한 이 집의 네트워크 구조도가 3D 홀로그램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그녀는 1차 방화벽을 분석하고 2차 암호화 프로토콜을 확인하며 한지훈의 개인 서버로 접근할 가장 안전한 루트를 설계하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한지윤 씨, 당신은 아주 위험한 여자를 집에 들인 거야. 그녀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녀의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스텔라 그룹 회장의 아내라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위장 신분 아래에서
그녀는 이 차가운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자신의 기술과 회사를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배후의 그림자를 세상에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운명의 주주총회가 끝난 후 며칠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연일 스텔라 그룹의 극적인 경영권 방어 성공과 박현태 전 부회장의 비리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언론은 박현태의 탐욕과 배신을 비난하는 동시에 회사를 지켜낸 젊은 총수 한지훈을 영웅으로 칭송했다. 스텔라 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전의 위기는 완전히 잊힌 듯했다. 동시에 위기의 순간에 시장 안정화를 이끌었던 솔스티스테크의 미스터리한 회장 헬레나에 대한 찬사도 쏟아졌지만 그녀와 스텔라 사태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고 두 명의 거물은 서로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모른 채 거대한 저택의 다른 방에서 각자의 밤을 보내고 있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 한남동 펜트하우스에는 어색한 고요함이 찾아왔다. 더 이상 백설아는 존재하지 않았다. 윤재희는 더 이상 어수룩한 표정으로 서툰 연기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꼭 맞는 세련된 블라우스와 슬랙스 차림으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이제 이 집은 두 명의 거물이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후 함께 사는 기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통유리창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한지훈은 이미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식탁에 앉아 태블릿으로 밤새 들어온 보고서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전문 셰프가 준비한 건강식 아침 식사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그에게 어젯밤의 결혼식은 마치 까마득한 예전 일처럼 느껴졌다. 그때 주방 쪽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쨍그랑 무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당황한 비명이 뒤따랐다. 지우는 미간을 찌푸리며 소리가 난 쪽을 쳐다보았다. 잠시 후 백설아, 즉 윤재희가 엉망이 된 앞치마를 두른 채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과 손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었고 머리는 살짝 헝클어져 있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재희는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주눅든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우는 잠시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윤재희 씨. 그가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재희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가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온전히 마주했다. 제가 아침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게 접시를 깨뜨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주방 안을 힐끗 보니 가관이었다. 바닥에는 깨진 접시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조리대 위는 마치 폭탄이라도 맞은 듯 밀가루와 계란 껍데기로 뒤덮여 있었다. 재희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녀는 밤새 이 집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며 주방이 감시 카메라의 주요 사각지대 중 하나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그리고 의욕 넘치는 새 신부의 서툰 행동을 빌미로 그녀는 주방의 구조와 전력선, 통신 단자함의 위치를 은밀히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 이사회에서 당신 회사와의 기술 제휴 안건을 공식적으로 발의했소.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당신이 보여준 능력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고 스텔라 그룹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까 현명한 결정이네요. 한 회장님. 재희는 비즈니스적인 톤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이 나눠야 할 이야기는 이런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다. 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김 여사님이 다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게 도와주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배려가 아닌 귀찮다는 감정이 역력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완벽한 일상에 불필요한 변수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싫었다. 그의 말은 제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허락이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곧 그녀에게 이 거대한 집안에서 완벽한 자유를 준다는 의미와도 같았다. 지우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깊은 한숨과 함께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지. 나는 당신을 얕봤소.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한 자기반성이 묻어났다. 나는 내 일에 방해되지 않을 조종하기 쉬운 단순한 아내가 필요했어. 내 오만함과 편견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었지. 내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당신에게 완벽하게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소.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그 대담함과 천재성에 경외감을 느꼈어.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백설아로서 당신이 보여주었던 그 조용한 배려들이 사실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것도 인정해야겠지. 지훈이 출근하자마자 펜트하우스는 제희의 차지가 되었다. 그녀는 방금 전의 어설픈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집안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한지훈의 서재였다. 어젯밤 그는 명백히 출입을 금지했다. 그 말은 즉,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정보가 있다는 뜻이었다. 정면 돌파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손목시계의 화면을 터치했다. 어젯밤 TV에 꽂아둔 USB 스틱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시계의 작은 화면에 떠올랐다. 서재문에는 지문인식과 홍채인식, 그리고 미세한 동작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시스템의 허점을 발견했다. 센서들은 30초마다 데이터를 메인 서버로 전송하며 리프레시 되는데 그 사이 0.5초의 딜레이가 존재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제희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이제 그녀가 대답할 차례였다. 저 역시 사과해야 합니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회사와 기술을 지키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레나라는 이름의 무게는 때로 너무나도 무겁고 외로워요. 역설적이게도 백설아라는 가짜 신분으로 살면서 비록 연기였지만 아주 잠시나마 평범한 삶의 한 조각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지훈에게 머물렀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당신이 보여주었던 그 처절한 고뇌와 책임감은 당신을 더 이상 제 계획의 목표물이나 장기말로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이는 핸드백에서 머리카락보다 가는 금속 와이어와 작은 스티커처럼 보이는 장치를 꺼냈다. 그것은 미세 전파를 발생시켜 센서의 데이터 값을 일시적으로 고정시키는 고스트 장치였다. 그녀는 복도를 오가며 청소하는 도우미의 눈을 피해 자연스럽게 서재 문으로 접근했다. 그리고는 마치 벽에 기댄 채 신발끈을 고쳐 매는 척하며 0.5초의 딜레이가 발생하는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센서 옆 벽지에 고스트 스티커를 붙였다. 그녀의 손목시계에 센서 동결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분. 그 이상이 되면 시스템이 오류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릴 것이다. 진솔한 대화는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마지막 벽을 허물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자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가 명확해졌다. 이 결혼은 시작부터 거짓과 계약으로 얽혀 있었다. 지우는 서재로 들어가 처음 그들이 서명했던 결혼 계약서를 가지고 나왔다. 2장의 종이 위에는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조항들만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 결혼은 거짓으로 시작됐소.
지훈이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이 계약을 파기합시다. 이건 당신을 거부하는 게 아니오. 오히려 당신에 대한 존중의 표시지 모든 것을 백지 상태로 되돌리고 싶소. 그는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그 행위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다. 제이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지훈은 모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제이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사업 파트너나 계약상의 아내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 윤제희로 그녀는 다시 한번 주위를 살핀 후 미리 복제해둔 지문 필름을 이용해 잠금을 해제하고 조용히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 서재 내부는 한지훈이라는 남자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거대한 책장에는 경영학과 첨단 기술에 관한 서적들이 빈틈없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와 서류들이 칼같이 정돈되어 있었다. 그녀의 목표는 그의 개인 컴퓨터였다. 그녀는 립스틱처럼 생긴 작은 장치를 꺼내 컴퓨터 본체 뒷면, 눈에 띄지 않는 환풍구에 부착했다. 이 장치는 물리적인 연결 없이도 전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의 데이터를 미세하게 읽어내는 데이터 스니퍼였다. 모든 과정은 단 1분 30초 만에 끝났다.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재를 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임에는 땀 한 방울 맺히지 않았다. 윤재희 씨.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나와 데이트해 주시겠소? 진짜 데이트 말입니다. 계약도 목적도 없이. 그냥 한지훈과 윤재희로 당신이라는 사람을 처음부터 다시 알아가고 싶소. 만약 내게 기회를 준다면. 그의 제안에 제희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피어올랐다. 가면이 아닌 계산되지 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였다. 좋아요. 한지훈 씨, 그날 오후 예상대로 한지훈의 할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설아야, 우리 지훈이 점심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구나. 네가 직접 도시락이라도 싸서 회사에 한번 찾아가 보거라. 남편 길을 살려주는 것도 아내의 몫이란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었다. 제이는 정성껏, 하지만 일부러 모양은 삐뚤게 만든 도시락을 들고 스텔라 그룹의 본사 스텔라 타워로 향했다. 서울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스텔라 타워는 그 위용만으로도 사람을 압도했다. 제이는 일부러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촌스러운 관광객처럼 행동했다. 로비의 안내 데스크에 회장 사모님이라는 신분을 밝히자 직원들은 깍듯하게 그녀를 회장실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 그녀는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부회장 박현태와 마주쳤다. 운명의 주주총회 날이 밝았다. 박현태 부회장은 승리를 확신하며 의장석에 앉았다. 그의 편에 선 이사들과 오리온 캐피탈의 대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적대적 인수합병 안건이 상정되고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바로 그 순간 한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등 뒤에는 김민석 실장이 묵묵히 서 있었다. 그는 지훈의 비서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제이를 보자마자 표정을 바꾸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이런, 사모님 아니십니까? 회사에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의 눈은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훑으며 값을 매기려는 듯한 오만함이 서려 있었다. 소문대로 정말 볼품없는 여자군. 한지훈, 저 녀석도 별 수 없군. 저런 여자에게 발목 잡히다니. 박현태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었다. 그는 제이를 완벽하게 무시해도 될 존재로 분류했다. 잠깐, 의장 투표에 앞서 주주 여러분께 반드시 보여드려야 할 영상이 있습니다.
박현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한 회장, 지금 무슨 짓인가 의사 진행을 방해하지 마시오 하지만 지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스크린의 영상을 재생시켰다. 영상에는 스위스파그너 프라이빗뱅크의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박현태의 비밀 계좌에서 오리온 캐피탈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수백억 원의 자금 내역. 그리고 그 영상의 마지막에는 헬레나의 이름으로 남겨진 메시지가 있었다. 정의는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 아, 회장님, 점심 도시락을 좀... 제이는 말을 더듬으며 도시락 가방을 보여주었다. 허허, 그러십니까? 회장님께서 정말 복이 많으십니다. 그럼 어서 들어가 보시죠. 박현태는 깍듯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지만 그가 돌아서는 순간 그의 입가에 걸린 경멸적인 미소를 제이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 역시 속으로 웃었다. 그래, 그렇게 계속 나를 무시해. 당신의 그 오만함이 당신의 목을 조르게 될 테니 장내는 벌집을 쑤신 듯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박현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조작이야, 저건 다 거짓이야. 그는 소리쳤지만 이미 텅 빈 메아리일 뿐이었다. 지은의 옆에 앉아있던 김 실장이 조용히 보안팀에게 손짓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현태와 그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오리온 캐피탈의 대표는 굳은 얼굴로 황급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스텔라 그룹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한편 회장실 안에서 지우는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박현태 부회장이 강력하게 추천하여 도입한 새로운 클라우드 보안 시스템에서 자꾸만 사소한 데이터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다.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마치 신발에 들어간 작은 돌멩이처럼 계속해서 신경을 거스르게 했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오셨습니다. 비서의 말에 지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문이 열리고 백설아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다. 그는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찾아왔으리라. 짐작하고는 한숨을 쉬었다.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야. 할아버님께서 점심 챙겨드리라고 하셔서요. 그녀는 책상 한쪽에 도시락을 펼쳐 놓았다. 지우는 마지못해 수저를 들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이어졌다. 그때 제희가 순진한 얼굴로 물었다. 우와, 이 건물 정말 높네요. 이렇게 높은데 나쁜 사람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비밀번호 같은 거 다 똑같은 거 써요. 지우는 어이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무슨 그런 어린애 같은 질문을. 당연히 부서마다. 직급마다 보안 등급이 전부 달라. 외부에서는 함부로 접속조차 할 수 없고. 그는 귀찮다는 듯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제희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정보였다. 중앙 통제 방식이 아닌 분산형 보안 시스템. 그렇다면 가장 취약한 고리를 공격하면 전체를 흔들 수 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장. 지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때 그의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백설에게서 온 문자였다. 저녁 식사 준비해 놓을게요. 오늘은 일찍 들어오세요. 지우는 그 문자를 보며 복잡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와 그녀에게는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전쟁이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제희는 자신의 방에서 낮에 수집한 정보들을 종합하기 시작했다. 서재에 설치했던 데이터 스니퍼가 마침내 한지훈의 컴퓨터에서 첫 번째 데이터 덩어리를 전송해왔다. 그리고 스텔라 타워에서 잠시 연결했던 그녀의 시계는 건물의 전체 와이파이 및 내부 네트워크 신호를 스캔한 상태였다. 그녀는 수많은 데이터 스트림 속에서 아주 희미하지만 일정한 패턴을 가진 암호화된 신호를 발견했다. 극소량의 데이터 패킷이 매일 밤 11시 정각 5분 동안 아이슬란드에 위치한 한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다.
일반적인 기업의 데이터 트래픽으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그녀의 분석 시스템은 그것이 고도로 암호화된 백도어 신호임을 밝혀냈다. 누군가 스텔라 그룹의 심장부에서 지속적으로 정보를 빼돌리고 있었다. 제희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순진하고 어수룩한 백설아의 가면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적의 움직임을 포착한 냉혹한 전략가 솔스티스 테크의 회장 헬레나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모니터에 떠있는 복잡한 코드들을 바라보았다. 드디어 꼬리가 잡혔군. 박현태. 아직 물증은 없었지만 그녀의 직감은 그 신호의 발신지가 박현태 부회장의 사무실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스텔라 타워의 그림자가 조금씩 그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그림자의 심장부를 향해 칼을 겨눌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운명의 주주총회가 끝난 후 며칠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연일 스텔라 그룹의 극적인 경영권 방어 성공과 박현태 전 부회장의 비리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언론은 박현태의 탐욕과 바신을 비난하는 동시에 회사를 지켜낸 젊은 총수 한지훈을 영웅으로 칭송했다. 스텔라 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전의 위기는 완전히 잊힌 듯했다. 동시에 위기의 순간에 시장 안정화를 이끌었던 솔스티스 테크의 미스터리한 회장 헬레나에 대한 찬사도 쏟아졌지만 그녀와 스텔라 사태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결혼 후 2주가 지난 화요일 오후 스텔라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야심찬 프로젝트 제네시스 AI의 공식 시연회가 열렸다. 국내외 수많은 기자들과 투자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지훈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무대에 섰다. 제네시스는 단순한 인공지능이 아니었다. 도시 전체의 교통, 물류, 에너지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스텔라의 차세대 성장 동력이었다. 지훈은 이 프로젝트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그의 경영 능력을 증명하고 스텔라 그룹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려는 그의 야심이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 한남동 펜트하우스에는 어색한 고요함이 찾아왔다. 더 이상 백설아는 존재하지 않았다. 윤재희는 더 이상 어수룩한 표정으로 서툰 연기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꼭 맞는 세련된 블라우스와 슬랙스 차림으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이제 이 집은 두 명의 거물이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후 함께 사는 기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이제 제네시스 AI가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훈의 말이 끝나자 거대한 스크린의 복잡한 도시의 3D 지도가 나타났다. 수만 개의 빛점들이 자동차를 상징하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초기 시뮬레이션은 성공적이었다.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핵심 기능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그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스크린의 빛점들이 미친 듯이 깜빡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서로 충돌하며 사라져 버렸다. 녹색으로 표시되던 교통 흐름은 순식간에 붉은색으로 변했고 급기야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며 화면이 검게 변해버렸다. 치명적 오류, 데이터베이스 인덱스 붕괴라는 하얀색 에러 메시지만이 차갑게 떠 있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제이는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주눅든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훈은 잠시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윤재희 씨. 그가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제희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가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온전히 마주했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내 사방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지윤의 얼굴은 굳어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버그가 아니었다. 핵심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파괴된 것이다. 공개적인 망신, 완벽한 실패였다. 그는 무대 위에서 차가운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 시선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한 기업의 운명을 짊어진 자로서 그의 책임감은 무거운 바위처럼 그를 짓눌렀다. 오늘 이사회에서 당신 회사와의 기술 제휴 안건을 공식적으로 발의했소. 지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당신이 보여준 능력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고 스텔라 그룹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까 현명한 결정이네요. 한 회장님, 제인은 비즈니스적인 톤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이 나눠야 할 이야기는 이런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다. 다음 날 모든 신문과 방송의 헤드라인은 스텔라의 추락, 한지윤의 야심, 재앙으로 끝나다 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되었다. 스텔라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한편 한남동 펜트하우스에서 윤재희는 거실의 대형 스크린으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다. 데이터베이스 인덱스 붕괴. 그것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었다. 누군가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에 심어놓은 논리폭탄이 터진 것이다. 이 사보타주의 목적은 명백했다. 스텔라의 AI 기술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주가를 폭락시키고 적대적 M&A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 지윤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깊은 한숨과 함께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지, 나는 당신을 얕봤소.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한 자기반성이 묻어났다. 나는 내 일에 방해되지 않을 조종하기 쉬운 단순한 아내가 필요했어. 내 오만함과 편견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었지. 내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당신에게 완벽하게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어.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그 대담함과 천재성에 경외감을 느꼈어.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백설아로서 당신이 보여주었던 그 조용한 배려들이 사실은 나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것도 인정해야겠지. 지윤은 이 모든 일이 박현태 부회장의 계략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그는 사면촉에 몰려 있었다. 같은 시각. 제인은 즉시 손목시계의 통신 기능을 활성화했다. 헬레나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솔스티스 테크의 수석 엔지니어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보셨습니까? 스텔라의 사태 때문에 전체 기술주 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지금부터 내 지시를 정확히 따라요. 30분 안에 우리 회사의 크로노스 안정화 프로토콜의 기본 버전을 시장에 공개한다고 발표하세요. 명분은 기술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업계 선두주자로서의 책임으로 하고 핵심 기술은 제외하고 데이터베이스 복구와 관련된 기본 알고리즘만 라이선스 형태로 저렴하게 제공하는 겁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건 우리의 핵심 자산 중 하나입니다. 아니요, 박 실장. 진짜 핵심은 우리가 이미 다음 단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야. 이건 위기가 아니라 기회예요. 우리는 이 사태를 해결하는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동시에 솔스티스 테크의 기술적 우위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스텔라가 무너지게 둘 수는 없어요. 아직은 제희의 지시는 즉각적으로 실행되었다. 30분 후 솔스티스 테크의 발표는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베일에 쌓여 있던 기업이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해결책을 제시하자 투자자들은 열광했다. 폭락하던 기술주들은 반등하기 시작했고
스텔라의 주가 역시 하락세를 멈추고 간신히 숨을 돌렸다. 언론은 미스터리한 CEO 헬레나에 대담하고 천재적인 위기관리 능력을 극찬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제이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이제 그녀가 대답할 차례였다. 저 역시 사과해야 합니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회사와 기술을 지키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레나라는 이름의 무게는 때로 너무나도 무겁고 외로워요. 역설적이게도 백설아라는 가짜 신분으로 살면서 비록 연기였지만 아주 잠시나마 평범한 삶의 한 조각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지윤에게 머물렀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당신이 보여주었던 그 처절한 고뇌와 책임감은 당신을 더 이상 제 계획의 목표물이나 장기말로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윤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서재에 틀어박혀 오늘 있었던 굴욕적인 시연회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분노와 무력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때 제이가 조용히 들어와 물 한 잔을 그의 책상 위에 놓았다. 지윤은 신경질적으로 중얼거렸다. 단순 버그가 아니야. 이건 시스템 전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진 거라고. 누군가 코어에 손을 댄 게 틀림없어.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제희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거 연쇄 데이터 손상 같은 건가요? 예전에 TV에서 봤는데 사진 한 장을 지웠는데 앨범 전체가 날아가는 거예요. 색인 파일이 망가져서 그렇다고 하던데. 지우는 순간 멈칫했다. 연쇄 데이터 손상, 색인 파일. 일반적인 주부가 쉽게 사용할 만한 단어는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는 순진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드라마에서 본 거야, 네.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말이라 잘은 모르지만.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방을 나갔다. 지우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가 던진 단어들이 계속 맴돌았다. 우연일 것이다. 요즘 드라마는 별의별 전문 용어가 다 나오니까. 그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의심을 지워버렸다. 진솔한 대화는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마지막 벽을 허물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자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가 명확해졌다. 이 결혼은 시작부터 거짓과 계약으로 얽혀 있었다. 지우는 서재로 들어가 처음 그들이 서명했던 결혼 계약서를 가지고 나왔다. 두 장의 종이 위에는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조항들만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 결혼은 거짓으로 시작됐소. 지훈이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이 계약을 파기합시다. 이건 당신을 거부하는 게 아니오. 오히려 당신에 대한 존중의 표시지. 모든 것을 백지 상태로 되돌리고 싶소. 그는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그 행위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다. 제이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지우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제이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사업 파트너나 계약상의 아내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 윤제희로. 며칠 후 아침 식사 자리에서 지우는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다. 한 면에는 솔스티스 테크의 헬레나에 대한 특집 기사가 실려 있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그녀의 천재적인 전략을 칭송하는 내용이었다. 그때 식탁 맞은편에 앉아있던 제이가 신문을 힐끗 보더니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와, 이 헬레나라는 사람 정말 똑똑하네요. 그냥 불만 꺼준 게 아니라 옆집에 불난 김에 자기네 소화기를 팔았네요. 대단하다. 지윤의 손이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제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비유는 지독하게 단순했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냉철한 분석이었다. 그 순간 지우는 그녀의 눈에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예리한 빛. 하지만 그 빛은 그가 눈을 깜빡이는 순간 다시 어수룩하고 천진난만한 표정 뒤로 사라져 버렸다. 윤재희 씨,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나와 데이트해 주시겠소? 진짜 데이트 말입니다. 계약도 목적도 없이 그냥 한지훈과 윤재희로. 당신이라는 사람을 처음부터 다시 알아가고 싶소. 만약 내게 기회를 준다면. 그의 제안에 재희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피어올랐다. 가면이 아닌 계산되지 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였다. 좋아요. 한지훈 씨,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묘한 순간들이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가끔씩 불쑥 튀어나오는 날카로운 통찰력 사이의 괴리. 그 간극이 지훈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비서 김민석 실장을 불렀다. 김 실장, 내 아내 백설아 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해봐. 출생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록을 사소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지우는 자신이 왜 이런 지시를 내리는지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아내를 뒷조사한다는 죄책감이 들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CEO로서의 직감이 더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김 실장은 유능했다. 반나절 만에 그는 얇은 서류 파일을 들고 회장실로 돌아왔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혼란스러워 보였다.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우는 초조하게 물었다. 이상합니다. 사모님의 배경은 저희가 처음 알았던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보유권 출신. 몇 군데의 아르바이트 경력.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깨끗합니다. 마치 너무 완벽해서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말입니다. 지우는 김 실장이 내민 파일을 받아들었다. 깨끗하다. 너무 깨끗해서 의심스러울 정도다. 평범한 사람의 인생에는 자잘한 실수나 모순된 기록들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녀의 기록은 마치 누군가 완벽하게 설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처럼 어떠한 흠집도 없었다. 그녀의 가장 완벽한 평범함이 오히려 그녀가 절대로 평범하지 않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었다. 지우는 텅 빈 서류 파일을 든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작은 의심의 씨앗이 맹렬하게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이틀 후 운명의 주주총회 날이 밝았다. 박현태 부회장은 승리를 확신하며 의장석에 앉았다. 그의 편에 선 이사들과 오리온 캐피탈의 대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적대적 인수 합병 안건이 상정되고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바로 그 순간 한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의 등 뒤에는 김민석 실장이 묵묵히 서 있었다. 제네시스 AI 시연회 실패의 여파는 한지훈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셌다. 그것은 단순한 주가 하락이나 이미지 실추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를 불러 모으는 것과 같았다. 그리고 가장 먼저 나타난 상어는 그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박현태 부회장은 스텔라 그룹의 위기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물밑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비밀리에 해외 사모펀드인 오리온 캐피탈의 아시아 지부장과 접촉했다. 제네시스의 실패로 스텔라의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오리온 캐피탈은 구원자의 가면을 쓰고 공식적으로 적대적 인수 합병을 선언했다.
그들은 현재 주계 엄청난 프리미엄을 얹은 가격을 제시하며 주주들을 흔들기 시작했다. 잠깐, 의장 투표에 앞서 주주 여러분께 반드시 보여드려야 할 영상이 있습니다. 박현태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한 회장. 지금 무슨 짓인가 의사 진행을 방해하지 마시오 하지만 지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스크린의 영상을 재생시켰다. 영상에는 스위스 파그너 프라이빗 뱅크의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박현태의 비밀 계좌에서 오리온 캐피탈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수백억 원의 자금 내역, 그리고 그 영상의 마지막에는 헬레나의 이름으로 남겨진 메시지가 있었다. 정의는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 한지훈 회장의 독단적인 경영이 스텔라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저희 오리온 캐피탈은 안정적인 자본과 선진 경영 기법을 통해 스텔라를 정상화시킬 것입니다. 오리온 캐피탈의 공식 성명은 박현태가 내부에서 퍼뜨리는 여론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불만에 가득 찬 이사들과 당위 차익을 노리는 기관 투자자들을 일일이 만나며 지분 위임을 종용했다. 이게 당신의 투자를 지킬 유일한 길입니다. 한지훈은 너무 젊고 무모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의 눈은 탐욕으로 불타고 있었다. 장내는 벌집을 쑤신 듯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은 경악했고 박현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조작이야, 저건 다 거짓이야, 그는 소리쳤지만 이미 텅 빈 메아리일 뿐이었다. 지훈의 옆에 앉아있던 김 실장이 조용히 부원팀에게 손짓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현태와 그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오리온 캐피탈의 대표는 굳은 얼굴로 황급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가고 스텔라 그룹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한지훈은 이제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싸워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안에서는 무너진 기술 신뢰도를 회복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다독여야 했고, 밖에서는 회사의 경영권을 집어삼키려는 거대 자본과 싸워야 했다. 그의 하루는 24시간이 모자랐다. 수면은 사치가 되었고 식사는 거르기 일쑤였다. 그의 날카롭던 턱선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아내 백설에 대한 기묘한 의심은 일단 머릿속 한구석으로 밀어둘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었다. 그의 유일한 버팀목은 충성스러운 김민석 비서실장이었다. 회장님, 현재 우리 측 우호 지분은 40%에 불과합니다. 오리온 캐피탈이 20%만 더 확보하면 경영권 방어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김 실장의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텅 빈 회의장. 지우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때 그의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백설에게서 온 문자였다. 저녁 식사 준비해 놓을게요. 오늘은 일찍 들어오세요. 지우는 그 문자를 보며 복잡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그와 그녀에게는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전쟁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한지훈과 박현태, 그리고 오리온 캐피탈이 모르는 또 다른 플레이어가 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었다. 한남동 펜트하우스 백설아의 방에서 윤재희는 수십 개의 데이터 창을 띄워놓고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휘하고 있었다. 헬레나입니다. 지금부터 스텔라 그룹의 주식을 매집합니다. 10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분산해서 진행하세요. 목표는 오리온의 매수 비용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녀의 지시는 단호했다. 솔스티스 테크의 막대한 현금 보유고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주식시장에서 스텔라 그룹의 주식을 놓고 보이지 않는 매수 전쟁이 벌어졌다. 오리온이 대량의 매수 주문을 넣으면 어디선가 정체불명의 자금이 나타나 그 물량을 소리 없이 흡수해버렸다. 덕분에 주가는 이상할 정도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고 오리온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운명의 주주총회가 끝난 후 며칠이 흘렀다. 대한민국은 연일 스텔라그룹의 극적인 경영권 방어 성공과 박현태 전 부회장의 비리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언론은 박현태의 탐욕과 배신을 비난하는 동시에 회사를 지켜낸 젊은 총수 한지훈을 영웅으로 칭송했다. 스텔라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전의 위기는 완전히 잊힌 듯했다. 동시에 위기의 순간에 시장 안정화를 이끌었던 솔스티스테크의 미스터리한 회장 헬레나에 대한 찬사도 쏟아졌지만 그녀와 스텔라 사태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동시에 헬레나의 이름으로 세계적인 경제 분석 기관의 스텔라 그룹의 잠재력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가 발표되었다. 제네시스의 실패는 일시적인 성장통일 뿐 스텔라가 보유한 기반 기술과 인적 자원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 리포트는 M&A의 명분을 흐리며 주주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밖에서는 헬레나로서 거대한 자본 전쟁을 치르는 한편 집안에서는 백설아로서 아슬아슬한 첩보전을 벌여야 했다. 그녀가 한지훈의 서재에 심어둔 데이터 스니퍼가 드디어 의미 있는 정보를 잡아내기 시작했다. 박현태 부회장이 사용하는 암호화된 통신 채널의 일부 데이터 조각들이었다. 완벽한 문장은 아니었지만 오리온, 취리히, 비밀 계좌 같은 단어들이 포착되었다.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 한남동 펜트하우스에는 어색한 고요함이 찾아왔다. 더 이상 백설아는 존재하지 않았다. 윤재희는 더 이상 어수룩한 표정으로 서툰 연기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에 꼭 맞는 세련된 블라우스와 슬랙스 차림으로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이제 이 집은 두 명의 거물이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된 후 함께 사는 기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공간이 되어버렸다. 이 정보를 그대로 한지훈에게 줄 수는 없었다. 정보의 출처를 설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제이는 고심 끝에 방법을 찾아냈다. 그녀는 다중 프록시 서버를 이용해 IP 추적이 절대 불가능한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생성했다. 그리고 김민석 실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발신, 피닉스 제목, 스텔라의 그림자 내용, 오리온 캐피탈 협상 대표의 지난달 출장 기록을 확인해 볼 것. 스위스 취리히. 같은 시기 스텔라 그룹 임원의 해외 출장 기록과 대조해 볼 것. 김 실장은 처음 이 이메일을 받았을 때 스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스텔라의 그림자라는 제목이 그의 마음을 끌었다. 그는 반신반의하며 조사를 시작했고 곧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오리온의 대표가 취리히에 머물렀던 바로 그 시기에 박현태 부회장 역시 개인 휴가를 이유로 취리히에 다녀왔던 것이다. 너무나도 완벽한 우연의 일치였다. 회장님, 아무래도 내부 조력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에 지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자신을 얕잡아보고 함부로 하려 들던 박현태의 얼굴을 떠올리며 분노를 사겼다. 한편 백설아로서의 윤재희의 역할도 달라지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밤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 지훈을 보았다. 그의 어깨에는 한 기업의 운명이라는 엄청난 무게가 얹혀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서툰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연기를 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서재에서 밤을 새울 때 조용히 따뜻한 차와 간단한 샌드위치를 넣어주고 나왔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림자처럼. 처음에는 지훈이 그런 그녀의 행동을 무시했다. 하지만 매일 밤 계속되는 그녀의 조용한 배려에 그의 마음속 얼어붙었던 부분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 살벌한 전쟁터에서 자신을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챙겨주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가 가장 무시했던 아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그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 오늘 이사회에서 당신 회사와의 기술 제휴 안건을 공식적으로 발의했소.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데
당신이 보여준 능력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기도 하고 스텔라 그룹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니까 현명한 결정이네요. 한 회장님, 제희는 비즈니스적인 톤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들이 나눠야 할 이야기는 이런 공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었다. 압박은 점점 더 거세졌다.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온 단서들 덕분에 박현태의 배신에 대한 심증은 굳어지고 있었지만 주주총회에서 그의 목을 날릴 결정적인 증거, 스모킹 건이 부족했다. 오리온은 주주들의 불안감을 이용하여 M&A 제한 가격을 한 번 더 올렸다. 지윤의 우호 지분이었던 몇몇 주요 주주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지윤은 최대 주주 중 한 명이었던 원로 경영인과의 만남을 마치고 돌아왔다. 그는 지윤의 편에 서겠다고 약속했지만 오늘 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지윤은 자신이 이 싸움에서 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윤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깊은 한숨과 함께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솔직히 말하지, 나는 당신을 얕봤소.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한 자기 반성이 묻어났다. 나는 내 일에 방해되지 않을. 조종하기 쉬운 단순한 아내가 필요했어. 내 오만함과 편견이 당신이라는 사람의 본질을 전혀 보지 못하게 만들었지. 내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고 당신에게 완벽하게 기만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어. 하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의 그 대담함과 천재성에 경외감을 느꼈어.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백설아로서 당신이 보여주었던 그 조용한 배려들이 사실은 내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것도 인정해야겠지. 그는 텅 빈 거실 소파에 몸을 던졌다. 넥타이를 풀 힘조차 없었다.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무력감이 그를 덮쳤다. 그때 제희가 그의 앞에 다가왔다. 평소 같았으면 저리 가 라고 쏘아붙였을 테지만 그날따라 그는 그럴 힘이 없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나약한 속내를 드러냈다. 이제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 순간 제이는 가슴을 찌르는 듯한 아픔과 죄책감을 느꼈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내가 당신의 편이라고,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백설아의 목소리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다. 밤이 깊어도 해는 저 너머에 있잖아요. 내일은 다시 떠오를 거예요.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던, 그저 순진하고 어수룩한 줄로만 알았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 어떤 논리적인 위로나 분석보다도 그녀의 그 단순한 한마디가 그의 지친 영혼의 작은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제희의 눈빛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이제 그녀가 대답할 차례였다. 저 역시 사과해야 합니다. 그녀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당신을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회사와 기술을 지키고 전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레나라는 이름의 무게는 때로 너무나도 무겁고 외로워요. 역설적이게도 백설아라는 가짜 신분으로 살면서 비록 연기였지만 아주 잠시나마 평범한 삶의 한 조각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지윤에게 머물렀다. 그리고 위기 속에서 당신이 보여주었던 그 처절한 고뇌와 책임감은 당신을 더 이상 제 계획의 목표물이나 장기말로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전선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은 그들을 각자의 한계까지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들을 보이지 않는 끈으로 조금씩 더 가깝게 묶어주고 있었다. 서로의 고통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들은 서로의 존재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한지우는 이제 백설아라는 존재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알 수 없는 깊이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윤재희는 한지훈의 고통과 외로움을 보며 그가 단순한 냉혈한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진솔한 대화는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마지막 벽을 허물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자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는지가 명확해졌다. 이 결혼은 시작부터 거짓과 계약으로 얽혀 있었다. 지우는 서재로 들어가 처음 그들이 서명했던 결혼 계약서를 가지고 나왔다. 두 장의 종이 위에는 서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조항들만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 결혼은 거짓으로 시작됐어. 지훈이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이 계약을 파기합시다. 이건 당신을 거부하는 게 아니오. 오히려 당신에 대한 존중의 표시지. 모든 것을 백지 상태로 되돌리고 싶소. 그는 계약서를 반으로 찢었다. 그 행위는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다. 제이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지우는 모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는 제이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사업 파트너나 계약상의 아내가 아닌 한 사람의 여자 윤제이로 집으로 돌아온 지훈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거실 소파에 웅크린 차에 잠든 설아였다. 그녀의 옆에는 평소 드라마를 보거나 인터넷 쇼핑을 할 때 쓰던 태블릿이 아닌 전문가용으로 보이는 검은색의 고성능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지우는 소리 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담요라도 덮어줄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노트북 화면에 닿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다. 화면에는 그가 평생 본 적 없는 복잡한 인터페이스가 펼쳐져 있었다. 여러 개의 창에는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금융 데이터 스트림, 복잡한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그래프,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코드 라인들이 가득했다. 이것은 일반인이 취미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월스트리트의 펀드 매니저나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분석가가 사용할 법한 전문가의 화면이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윤재희 씨.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나와 데이트해 주시겠소. 진짜 데이트 말입니다. 계약도 목적도 없이. 그냥 한지훈과 윤재희로. 당신이라는 사람을 처음부터 다시 알아가고 싶소. 만약 내게 기회를 준다면. 그의 제안에 재희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피어올랐다. 가면이 아닌 계산되지 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환한 미소였다. 좋아요. 한지훈 씨. 바로 그 순간 제이가 인기척을 느끼고 눈을 떴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서서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는 지훈을 발견하고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녀의 눈이 공포로 커졌다. 이것은 계산된 연기가 아니었다. 며칠간 이어진 전쟁에 그녀 역시 긴장과 피로가 누적되었고 잠시 소파에 기댔다가 자신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린 것이다. 그녀가 저지른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시끄러운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한강변을 걷고 있었다. 값비싼 수트나 화려한 드레스 대신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분석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한지훈은 자신의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두었고 윤재희는 손목시계의 화면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볍고 그들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이전의 차가운 긴장감 대신 묘한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그 문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듯한 기분이었다. 저기, 이거. 제이는 허둥지둥 노트북을 닫으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이거 게임이에요. 요즘 유행하는 주식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엄청 복잡하네요. 하하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웃음소리는 어색하기 짝이 없었다. 그 변명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설득력이 없었다. 지훈이 방금 본 화면은 게임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처음에는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한지훈은 넥타이를 풀고 단추를 풀어놓은 셔츠 차림이었고 윤재희는 헬레나의 단호한 눈빛을 지우고 편안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그는 먼저 말을 꺼냈다. 어릴 적 꿈이 뭐였소? 너무 평범한 질문이라 스스로도 놀랐다. 하지만 제이는 웃으며 대답했다. 프로그래머요. 다른 건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코딩을 할 때가 가장 행복했으니까. 그녀의 눈이 빛났다. 그 빛은 스텔라 그룹을 구원하던 헬레나의 총명함과는 다른 순수한 열정의 빛이었다. 순간 그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쾅소리를 내며 맞춰지기 시작했다. 연쇄 데이터 손상, 색인 파일이라던 그녀의 기묘한 단어 선택, 옆집의 불난김에 자기네 소화기를 팔았다던 헬레나의 전략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 먼지 하나 없이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던 그녀의 신원조사 보고서. 그녀와 결혼한 직후부터 시기적절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익명의 제보자 피닉스. 그리고 오리온의 공격을 막아내며 스텔라의 주가를 방어하고 있는 미스터리한 시장의 큰손. 솔스티스 테크의 회장 헬레나.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꿈이 없었소. 지훈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냥 스텔라를 지키는 것. 그게 나에게 주어진 전부라고 생각했지. 다른 사람들의 꿈을 대신 사는 기분이었어.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고 있었다. 그의 고독은 거대한 성체와 같았고 그는 그 안에서 홀로 싸워왔다. 그런데 이 여자 앞에서 그는 그 성벽을 허물고 있었다. 제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외로운 사람인지,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왔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 역시 헬레나라는 가면 아래에서 같은 종류의 고독을 느껴왔기에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불가능하고 비논리적이었다. 하지만 그 미친 상상만이 지금의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설이었다. 지훈의 눈빛이 싸늘하게 변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김 실장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의 손가락은 분노와 혼란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좋아하는 음식, 어릴 적 장난, 사소한 취미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훈은 어릴 적 할아버지 몰래 야구 중계방송을 보다가 혼난 이야기를 했고 제이는 보육권 친구들과 마당에서 키운 작은 토마토를 나눠 먹던 추억을 들려주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화려한 재벌가의 세계와 냉혹한 IT 업계의 전장과는 전혀 다른 평범하고 따뜻한 조각들이었다. 그 조각들이 모여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마지막 벽을 허물었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와 진심을 마주하며 진짜 관계를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솔스티스 테크의 회장 헬레나에 대한 모든 것을 찾아. 공식 프로필 말고 그녀의 진짜 얼굴이 나온 사진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며칠 후 두 사람은 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전문 셰프가 차려준 만찬이 아닌 제이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다. 모양은 삐뚤었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음식이었다. 지훈은 난생 처음 먹어보는 평범한 가정식에 묘한 감동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공간을 차가운 감옥이나 전쟁터로 여기지 않았다. 사람의 온기가 가득한 따뜻한 집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식사를 마친 후 제이는 식탁을 치우며 말했다. 나는 당신이 그저 차가운 로봇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당신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도 서슴지 않는 차가운 전략가라고 생각했지. 그들은 서로의 오해를 인정하고 서로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었다. 그는 문자를 보내고 나서 다시 제희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낮고 위험하게 울렸다. 무슨 게임 설화시, 실시간 코스피 지수 히트맵에 암호화된 패킷을 감청하는 스니퍼까지 돌아가는 게임이 세상에 어디 있지. 제희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더 이상의 연기는 무의미했다. 그녀의 눈에 서려 있던 공포가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는 체념과 함께 차가운 평정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결국 이 순간이 오고야 말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갔다. 지우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제희의 의견을 구했고, 제희는 회사 일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지훈에게 조언을 구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거대한 기업의 동맹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서로의 성공을 응원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약한 부분을 보듬어 주었고 가장 강한 부분을 존경했다. 바로 그때 지훈의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김민석 실장에게서 온 이메일이었다. 제목은 단 한 단어. 극비, 파일은 사진 한 장뿐이었다. 2년 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던 극소수의 VIP만 참석하는 비공개 기술 포럼에서 찍힌 파파라치 컷이었다. 단상 위에서 전 세계의 기술 리더들을 상대로 카리스마 넘치게 연설하고 있는 한 동양인 여성. 그녀의 몸짓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눈빛은 총명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아내였다. 아니, 그의 아내의 진짜 모습이었다. 어느 새벽, 지훈과 제희는 펜트하우스의 테라스에 나란히 서 있었다. 저 멀리 서울의 스카이라인 너머로 붉은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거짓 위에 세워졌던 그들의 과거를 몰아내고 진실 위에서 새롭게 시작될 그들의 미래를 비추는 새로운 시대의 새벽이었다. 지훈이 먼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제이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스마트폰을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불신, 배신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기묘한 깨달음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여자를, 아니 윤제희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보았다. 어수룩하고 순진했던 백설아는 그곳에 없었다. 대신 사진 속에 당당하고 지적인 여인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어올려 화면에 빛나는 헬레나의 사진을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폭풍 같은 감정을 담아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제이 씨. 그녀의 모든 위장이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가면이 깨지고 진실이 드러났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가면도, 계산된 연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의 고독과 오해를 이겨낸 두 영혼이 서로에게 바치는 가장 순수한 약속이었다. 한지윤은 이제 알았다. 진정한 강함은 권력이나 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마음을 여는 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윤제희 역시 깨달았다. 헬레나라는 이름의 화려한 성공보다 한지윤이라는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따뜻한 손길이 자신을 더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서울의 밤은 깊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따스한 빛이 깃들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집으로 돌아왔다. 제이는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에서는 더 이상 주눅든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지우는 잠시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윤재희 씨. 그가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제이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떠한 가식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온전히 마주했다.